양주쿤네님 가셨어요. 네. 슈퍼챗 쏘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네네. 해놓고 근무하러 가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야누스님, 네. 올 초에 킨텍스 원시티 금매 잡았는데 네. 맞벌이 일산부부로 실거주 중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 정도라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집안 반대도 심했고 반나절 밀어붙여서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돈이면 서울 산다고 하고 호구라고. GTX A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킨텍스 원시티 어떻게 보십니까? 가봤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사셨잖아요. 네. 이미 사셨는데 이거를 또 제가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택도 있었을 텐데 좀 서두르신 것 같다. 약간. 근데 이제 이미 하셨으니까 이미 금매로 잡았었으면 금매로 잡았으면 이제 가격이 더 좋은 가격으로 잡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실거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GTX A 뚫리면 당연히 좋아지니까. 뭐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대로 갖고 가시는 거고 다음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산 부부 실거주면 뭐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죠. 저 네네. 그 메디테라님하고 네. 촬영할 때 가봤지 않습니까? 네. 킨텍스 되게 좋아요. 완전 평지에 네네. 뻥뷰. 네네. 네. 아주 그냥 정갈하게 딱.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예. 말씀 잘하셨네. 예. 안 그래도 요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충북 진천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충북 혁신도시 여기거든요. 이게 내년 2월 예정이에요. 1010세대고 근데 여기 지금 뜬 게 피가 한 4천에 이게 작은 평수거든요. 63제곱. 네, 63인데 이게 한 6천, 4천에서 6천 정도 피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상 붙은 것 같아요. 충북 혁신도시가 네. 피가 붙다니. 네. 여기 평가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저도 2개가 있고, 저도 이거 2개 있거든요. 네. 네, 2개가 있고, 저희 회원들도 많이 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면 서울권을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이거 할 당시에는. 근데 저는 서울이 오히려 좀 고평가돼 있다고 좀 판단을 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는 요거 말고 요런 거가 더 좀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2순위 청약으로, 그러니까 1순위도 아니었고 2순위, 63 같은 경우는 2순위 청약이었고 요건 당첨되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2순위, 왜냐면 2순위로 왜냐면 1순위에서 미달이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청약통장 2순위라는 얘기는 청약통장 일단은 그 2만원짜리만 넣어도 그냥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이 됐던 거고 저도 이제 당첨이 됐던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분양가가 34평이 3억밖에 안 했던 거예요. 3억밖에 안 했고 25평 이게 63이 26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가 2억인 거예요. 2억. 분양가 2억. 34평은 내 돈이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리고 큰 평수 한번 해보세요. 큰 평수. 그래서 109. 네, 네. 매물도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네. 네. 나오는 즉시 팔린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2평? 예, 2억. 네. 2억짜리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거래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한 1억 정도면 거래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시세가 이미 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4평이 3억이고요. 25평이 2억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러면 28평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28평은 분양가 2억이면은 내 돈 얼마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있으면 된다, 2천만 원. 34평은 얼마 있으면 된다니.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니, 3천만 원. 왜냐면 중도금이 이게 이자 후불세긴 하지만 중도금 대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세대당 제가 이런 데는 비조정 유예니까 2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건. 2건이면 6천만 원으로 3억짜리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소 1억씩 올랐다? 그러면 2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66%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분양권 상태로서는. 팔 수도 있죠. 근데 세금 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등기하고 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3억 3천이에요. 시세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분양가가 아까 3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세가 3억 3천이면 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피네, 불피. 네. 그리고 26평이면 전세가 이게 분양가 얼마였다? 2억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6천이면 내 돈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6천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전세 2억 6천, 지금 P 4천에 2억 6천 220 이렇게. 네, 매매. 네. 매매. 그러니까, 같은 크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세도 2억 6천이라는 얘기야, 지금. 전세도. 그러면. 다르지만.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어깨까지 올라온 서울 쪽 눈여겨보는 것보다는, 이미 그때는 다 조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보다는 이렇게 약간 외곽이지만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거고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행동해서 이거를 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서울 아파트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 고생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던지신 분들은 지금 어때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거. 전세 넣으면 돈 다 회수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투자할 때 시기가 중요한가요? 시기가? 타이밍. 타이밍도 물론 중요한데. 사이클. 사이클도 물론 중요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물건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딱 오셨는데, 서울 살게 했는데, 지금 서울은 이제 고점이니까 어깨까지 올랐으니까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출 받는 것도 하니까 이렇게 대출 없이, 왜냐면 이건 중도금 대출이니까 그렇게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대출 없이 요거 그냥 2개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냐고요. 2년 전에. 아마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따라서 하신 분들은 지금 결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이게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잘된 케이스도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라는 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툭툭 던지다 보면 그 와중에서 한두 개가 터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한두 개가. 물론 잽잽 하다가 핵펀치 날리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야누스님이 이렇게 한 번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저라면 이 돈으로 편한데 일산에 사시면서 적은 돈으로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려놓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았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르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와, 진짜 충북 혁신도시는 생각도 네. 못했다, 진짜. 네. 어떻게 여길 살 생각을 하죠? 이거 대장도 아니었을 텐데, 이때 당시. 그럼요. 중요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노리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있고 저는 이런 거를 2004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년에 한두 개씩 꼭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고 실제로 돈을 벌었던 거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제 회원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걸 어떻게 찾죠? 뭐 이런 거죠. 오늘 무순이 청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나 로또나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2명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힘들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실제로 최근에도 있었다.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해하실까 봐 하는데 이거 제가 뭐 시가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사례로 지금 여기 투자하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례일 뿐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또 얘기한 게 방송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어디 뭐 저 투자한데 이런데 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냥 뭐 이래서 좋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주식 요번에 최근에 누구죠? 주식 부자. 슈퍼개미처럼 선행 매매해서 자기가 이미 사놓은 거를 막 추천해서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케이스지 않습니까? 개쓰레기죠. 근데 저도 이번에 좀 놀랬던 게 후레인 TV에는 그분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했더니 후레인 TV가 미리 좀 알고 계셨다고. 이재용 대표님이랑 뭐 이런 분들 주식 쪽으로 좀 또 정보통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 수백억 부자들이요 진짜 선의로만 방송에 나오진 않아요. 선의로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도 방송에 나오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에서 이게 올라가고 조회수 나오고 하면은 후레인 TV도 좋고 저도 상담 오면은 너무 많이만 안 오시면 상담만 오면 저도 나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름. 물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저한테 상담 받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해드렸던 분들이 더 잘된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고 정말 최고인 거고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해서 잘 되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서로 근데 어쨌든 상담이 오시면은 저도 어떤 부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거지. 저희가 뭐 100% 여러분들한테 뭐 100%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 윈윈. 저도 좋고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도 좋고, 후레인 TV도 좋고, 윈윈. 서로 윈윈이 되면 그건 오케이인데, 일반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돈만 수강료만 받고 윈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식개미 그분도 서로 윈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득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까이게 만들었죠. 그렇죠. 손해를 보게 엄청 손해를 보게 만들고 본인만 한 그 부당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40억, 50억에 58억. 선행 매매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돼. 윈윈. 저도 그렇고 시청하신 분 여러분들도 서로 윈윈이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만 좋다고 하면은 저는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방송하면서 저희도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이 되면 게 서로 좋은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충북 혁신도시를 네네. 한 4년 아시니까? 정도 4년 네. 정도 지켜봤던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전할 때였고 네네. 기관이 네. 그래서 그 이전 기관 그 입주민들 상대로 막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네네. 지도도 미리 배치도랑 이런 거 다 네네네. 주고 하거든요. 네네. 와서 네. 그 혁신도시 추진단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뭐가 배치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어디에 뭐가 입주되고 저희 직원들의 공통적인 의견. 네. 야 여기 맹동면이야. 네. 덕산읍이야. 네네. 노답이야. 그냥 이러고 끝났거든요. 야 여길 누가 사? 전세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그 3억과 2억이라는 분양가가 너무 저렴했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러기에는. 그리고 이게 또 그 도시가 이제 완성이 이게 거의 퍼즐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평가된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한 2년 있으면 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또 그렇죠. 공개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래요. 왜냐면 집값 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 하고 너 선행매매 네가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를 이제 2년 후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투자한 게 아니고, 이미 오른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네. 이런 거 재밌어요. 여기까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